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기 테크노사우루스 채널 티라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기 이게 연말이고 그래가지고 일이 조금 몰리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더 이상 제품을 다시. 아유, 고생이 많으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좀 하시려고 선물 좀 몇 개 보내드릴게요. 네, 제품을 다시 한번 보고 리뷰를 갖다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네네. 네네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오늘은요, 레노버에서 가장 싼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싱크패드 P14S라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라 뭔가 좀 거창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름 그대로 일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노트북, 뭐 전문가용 노트북?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요, 저같이 이제 싱크패드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온 노인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싱크패드 그 중에서도 P 시리즈는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선망의 대상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게 왜냐면요, 예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인텔의 제온, 엔비디아의 쿼드로 같은 일반인들이 뭔가 그 접근하기 힘든 그 넘사 스펙들 위주로만 요 P라인 제품들이 나왔었고요. 가격도 진짜 장난이 아니었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이 P14S 얼마인 줄 아세요? 정가 기준으로 150. 무려 P 시리즈가 150. 야, 요거는 여러분들 못 참죠? 그래서 냅다 받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샘플은요, 라이젠 세잔 5850U, 별도 외장 없이 내장 그래픽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램은 3216GB, 스토리지는 NVMe 512GB가 탑재된 제품인데, 왜요 여러분들? PC리즈 스펙이 왜 이렇게 단촐하냐고요? 사실 예전에는요, 이런 노트북에서는 업무용 프로그램인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스케치업, 솔리드웍스 같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빡세게 돌아갔었거든요. 하드웨어가 이런 소프트웨어 사양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인텔이랑 암드랑 막 박터지게 싸우고, 그래픽카드 영역에서도 암드가 라데온으로 자꾸 깔짝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드웨어 스펙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뭔가 그 고사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때문에요, 성능이라는 걸 갖다 1순위에 깃발을 딱 꽂아놓고 나머지를 순서에 맞춰서 끼워 넣던 워크스테이션들이요, 물론 뭐 현재도 P1, P15, P17 같이 괴물들이 역시 중심에 있긴 하지만요, 각자가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더 특화되는 방향 쪽으로 CPU에 몰빵하거나 GPU에 몰빵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까지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의 영역이 다양하게 좀 세분화가 된 겁니다. 이제 이 녀석의 사양이 좀 단촐한 이유 대충 아시겠죠? 자, 패키지는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기대했던 모습에 비해서는요, 좀 싼 티가 많이 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 녀석의 가격이 거의 뭐 싱크패드 T 시리즈 제일 싼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요 이상을 기대를 하는 게 조금 무리이긴 하긴 한데, 그래도 이 P라인의 본지 포장, 이게 뭐니 이게? 설명서랑 보증서, 그리고 접지형 전원 케이블이랑 어댑터는 65W급 C타입 커넥터로 이렇게 분리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본체는 꺼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야, 디자인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은데? 요런데요, 둥글둥글한 마감, 매트한 재질에 지금 조금 만졌는데 이런 식으로 지문 잘못 안 하는 거, 가만있어 봐라? 이거 폴트도 똑같은 것 같은데? 진짜냐? 근데 신기한 거는요, 요 디자인, 애플 디자인 우리기는 뭐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으로 오래된 디자인인데, 이게 제가 눈이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봐도 이상하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니, 난 진짜 농담이 아니고 깔끔하니 예쁜데? 무게는 1.48kg, 어댑터가 380g 정도로 약 1.9kg 정도가 나오는데, 어댑터가 조금 무겁긴 하지만 뭐 요 정도면 휴대성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포트는 좌측부터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USB 3.2 Gen2 Type-C 포트 2개, 그리고 요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쪽에 띄워드릴게요. 이런 싱크패드 전용 도킹 스테이션, 썬더볼트도 아닌 게 굉장히 비싼 거 있는데요,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도킹 커넥터 위치해 있고요. USB 3.2 Gen1 Type-A 포트 1개랑 HDMI 2.0 포트, 3.5mm 오디오 콤보 잭이랑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요, 스마트 카드 리더기가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처음 보는 분들 계시죠? 이거는 이해를 하기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인들은 많이 쓰지 않지만 기업에서는 많이 쓰는 보안용 모듈?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lways On 기능이 들어간 USB 3.2 Gen2 Type-A 포트 하나, 입 안 열어도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풀사이즈 이더넷 포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켄싱턴 락이 위치해 있습니다. 야, 진짜 포트 하나는 진짜 야무지긴 하다, 그죠? 하나 버리는 공간도 없이 빡빡하게 집어넣어놓고, 게다가 디버프 1도 없이 전부 다 최신 규격으로 넣어놓고, 이야, 역시 싱크패드 포트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만져봐도 재질이 뭔지를 모르겠다. 플라스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두드려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바로 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를 완료를 했고요. 일단 재질은 키보드 덱은 마그네슘 합금, 하판은 딱 보니까 PA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데 상판은 이게 뒷면이 안 보이니까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느낌으로는 플라스틱은 분명히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하판이랑은 미세하게 조금 느낌이 다른 게 다른 소재가 활용이 된 것 같고요. 쿨링 솔루션은 트위트 파이프 원팬, 힌지가 이런 식으로 180도로 젖혀지기 때문에 위쪽으로 나오는 배기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우측으로만 배기구가 뚫려 있고요. 무선랜은 미디어텍 MT7921, SSD는 마이크론 2300, M.2 추가 슬롯은 제공 안 되고요. 램은 기본 용량인 16GB는 온보드, 슬롯 하나 비워놨기 때문에 48GB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배터리는 스펙시트에는 50W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격 용량은 49W시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내부 보니까요, 싱크패드는 싱크패드네. 물론 이제 최근에는요, 하드나 ODD 같이 충격 흡수가 막 필요한 장치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벌집 모양 롤 케이지 쓰던 시절, 그때 이제 그 탱크 같은 느낌은 분명히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도 보시면 뭐랄까, 그 레이아웃의 정교함이 진짜 레알 짜임새가 오집니다. 포트들도 이런 식으로 내구성을 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강이 되어 있고요.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면은 괜찮죠? 뭐랄까, 느낌적으로는요, 아무리 싼 피지만 피는 피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긴 합니다.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요, 제가 딱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 품질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레노버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싱크패드, 거기에서 상징적인 P 시리즈 이름을 달고 나온 걸 감안을 했을 때 이 디스플레이 품질은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색역은 sRGB 기준 93%에 P3 76%, 감마값도 중간 밝기에서는 그래프 곡선이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고요. 색온도는 6700K, 밝기도 스펙상 밝기인 400니트에 못 미치는 370니트로 그냥 평범한 수준, 플러스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베젤까지. 이거는요, 조금 선호하는 옵션이랑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때문에 전적으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마음 한켠이 조금 불편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의외로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패널을 볼 때 글레어 패널이 아닌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반사율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는 않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 제품 처음 받고 실제로 사용을 한 일주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요, 원래 레노버의 논글레어 패널들이 다 이런 건지 아니면 얘만 따로 무슨 처리를 한 패널을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얘에 들어간 패널이 좀 뭐랄까, 빛 반사가 좀 극도로 제어가 된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자,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요, 다른 논글레어 모니터들에서는 보이는 손가락 하나하나의 경계가 이 녀석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는 않죠. 이게 빛 때문에 그런가 싶어가지고 반대로 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도 실내에서는 전혀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요거를 밖에 들고 나가니까 외부광에서 요거를 비치게 되니까 이게 확실하게 체감이 느껴집니다. 뭐랄까,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매트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좀 들어요. 아무튼요, 요거를 솔직히 레노버가 의도해서 이 제품만 이렇게 넣은 건지 아니면은 다른 제품들에서도 레노버가 쓰는 패널이 전부 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혹시라도 이거를 갖다가 의도해서 여기다가 딱 이렇게 넣었다면 이거는 상당히 깨알 같지만 훌륭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피커. 스피커는 키보드 상단에 이 구멍 뽕뽕 뚫려져 있는 그립, 여기에 상향식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돌비 애트모스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품질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나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또 반대로 좋지도 않은 그런 느낌의 그냥 그저 그런 스피커입니다. 자, 이 녀석은 바로 각설하고 비교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자, 다음은 이 녀석의 하이라이트, 입력장치 부분입니다. 키보드는요, 싱크패드의 전통적인 10키리스 배열, 그리고 디자인 그대로입니다. 전원 버튼은 이렇게 위로 따로 빠져나와 있고요. 지문 인식은 아래, 그리고 정확하게 스페이스바 센터에 마우스 물리 버튼, 아래 트랙패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싱크패드 아이덴티티인
딸콩 트랙패드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 사실 싱크패드 매니아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 트랙패드가 도대체 뭐가 편한 건지 전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싱크패드 고인물한테 이거를 물어봤더니 이거 아주 극찬을 하더만요. 이걸로도 롤을 할 수 있다나 뭐래나? 특히 이 타건을 하기 위한 손 포지션 그대로 이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좌클릭은 이걸로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우클릭을 하면서 바로바로 타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랙패드를 안 쓸 정도로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일단 뭐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들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얘들도 아이덴티티도 살리면서 그 매니아층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달아주는 것 같기도 해요. 키감은 비교적 비싼 축에 속하는 펜터그래프 방식인 MX 키즈나 애플 키보드와 비교를 해도 전혀 뒤지는 느낌 들지 않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노트북에 들어간 키보드 싹 다 애플까지 전부 다 합쳐도 전 개인적으로는 요 싱크패드에 들어간 요 키보드 이 키감을 따라올 수 있는 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트랙패드 품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유리막 코팅의 슬라이딩 촉감 부들부들 질이고요. 정확도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요. 물리적 클릭감도 반발력이 굉장히 짱짱하고 느낌도 좋은 게 이것도 뭐 그냥 나무랄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조금 사이즈가 작기는 한데 요건 이제 뭐 트래킹 정확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용서가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키보드와 트랙패드에서 이렇게 극찬한 모델이 없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제품은 제 기준에서는 깔 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완벽해요. 자, 그 밖에 캠은 720p 캠 거기에 이런 식으로 물리적 셔터 달려있고요. 품질은 뭐 그냥 늘 보던 그 수준이죠. 그리고 마이크 2개 달려있고 IR 센서로 윈도우 헬로우 기능도 지원하고요. 지문인식이 되는 센서도 레벨 다운 처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편이라서 인식률이나 촉감은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능. 이 모델은요 조금 특이한 게 보통은 이제 벤티지에서 지능형 냉각, 사일런트, 성능 등 모드를 조정할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디폴트 값이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능형 냉각인 상태에서 값을 제어를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고요. 윈도우 상에서 성능 모드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만 조절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 패턴은 제가 정리를 한 거 잠깐 보여드리면요. 뭐랄까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력을 쭉쭉 올려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좀 절제해서 한계치를 확 지정을 해서 전력을 넣어주는 느낌입니다. CPU에 들어가는 전력도 보시면은 최대 CPU 패키지 전력이 25W에서 칼같이 차단이 되고요. 일정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10W까지 완전히 확 내리면서 전력을 무리해서 절대 밀어넣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문에요. 뭐 싱글 스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전력 먹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밀리는 편은 아니긴 한데 일반적인 전력 세팅을 가져간 같은 세잔 라인 제품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멀티 점수가 낮게 측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보면 CPU 벤치마크인 CPU-C나 시네벤치 R23뿐만 아니라 3D 마크 그래픽 벤치에서도 거의 뭐 비슷한 맥락을 보여줍니다. 다만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블렌더를 돌려보니까 뭔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멀티 점수에서는 5600U에 비해서도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렌더링 테스트 결과로는 기존에 테스트를 했었던 5800U와 렌더링 시간으로는 거의 차이가 나질 않고요. 게다가 플러스 더 놀라웠던 건 온도와 소음이었는데요. 와, 여러분들 이 온도 이거 실화입니까? 센서 온도 기준에서는 최대 90도는 절대 안 넘어가고요. 대부분이 80도 미만. 표면 온도도 방열구 제외를 하고는 1시간을 BMW 렌더링을 연속으로 돌려도 36도대를 절대 넘어서질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소음 보세요. 윈도우에서 밸런스 모드 기준으로 변경을 하고 측정을 했을 때도요. 앞자리가 3이 찍히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3이 찍히는 거 레알 진짜 한 1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게임인데 이걸로 게임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혹시나 취미생활로 게임을 하실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서요. 제가 사양에 따라서 몇 개의 게임만 대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배터리만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테스트이고요. 밝기 270니트 정도로 측정이 되었었던 90% 밸런스 모드에서 유튜브 1080p 영상 지속 플레이 시 플레이 타임은 약 7시간 32분 정도 연속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배터리 타임 요만하면 좋죠? 50W시면은 사실 그렇게 큰 배터리 용량도 아니고요. 게다가 여기에 들어간 CPU가 저전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엔드급인 58506가 달려있는데 배터리 타임이 7시간 반이다. 5500U나 5600U, 그러니까 6코 12스레드짜리 제품들도 8시간 정도가 한계였었거든요. 이 정도 배터리 용량이면은.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CPU 등급의 요 정도 배터리 타임이면은 충분히 훌륭하다, 만족스러운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전부 다 전달해 드렸고요.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P라인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 다만 패키징이나 재질 등 조금 고급감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 분명히 있었다. 둘째, 완벽한 포트 구성과 내부 설계, 설계장인 싱크팬의 명성 그대로, 그리고 P라인의 상징성 그대로를 보여줬으나, 셋째, 이 제품을 울트라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요즘 나온 비싼 울트라북 치고는 조금 아쉬웠던 디스플레이의 품질, 비율, 해상도. 넷째, 다만 경이로운 반사율, 요건 진짜 훌륭했고, 다섯째, 스피커의 품질은 가격 대비 스피커의 품질로 봤을 때는 조금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긴 했으나 그래도 상향식으로는 뚫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빵 하더라. 여섯 번째, 레알 싱크패드스러운 미친 입력장치 품질. 노트북에서의 입력장치는 싱크패드 미만 잡이다, 이 얘기를 그대로 체감할 수가 있었으며, 일곱 번째, 성능보다는 소음과 온도에 맞춰진 세팅 때문에 성능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나, 여덟 번째, 온도와 소음은 진짜 레알 워크스테이션답게 일 오래 해도 안 빡칠 수 있도록 지대로 만들어놨더라. 아홉 번째, 이걸로 웬만하면 게임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배터리 성능은 58506 하이엔드급 CPU가 달려있는 것 치고는 상당히 훌륭한 편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끝. 바로 총평 나갑니다. 자, 내가 CPU 위주로 빨아먹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자주 현장을 들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난 딴짓 안 한다, 게임 같은 거 안 한다, 이걸로는 오로지 일만 할 거다, 이런 분들은요, 자, 좋습니다. 내구성도 입력 장치도 발열도 소음도 굉장히 좋아요. 딱 일하기 좋으니까 디자인 만족스러우면 바로 사셔도 되고요. 자, 그 외에 업무용이라는 탈을 씌우긴 쉬울 거지만 난 사실 이 제품을 사면은 이 녀석의 미래가 업무용이 아닐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분들은요, P라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 제품을 사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아이디어 패드나 요가 시리즈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정 싱크패드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저가형으로는 E라인이나 L라인, 그리고 설사 고가형으로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더 얇고 더 오래가고 더 고급스러운 X라인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짧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짧았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드는데, 왜 이렇게 침이 많이 묻냐. 중간중간에 계속 닦아줘야 되네 이거.